안녕하세요. 상어 새로이 일주하다 전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전시는 2000년대 초반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되었던 미디어아트 플랫폼 일주아트하우스에서 열렸던 상어 비행기를 물다 라는 전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전시는 당시 일주아트하우스 개관 1주년을 기념하며 열렸던 전시였는데요. 색다른 일상, 진부한 일탈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던 당시 전시는 일탈을 배태하는 일상의 다층적인 의미를 다양한 예술 콘텐츠를 통해 살펴보는 전시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일상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굳이 멀리 돌이켜보지 않아도 당장 코로나가 들이닥치기 이전의 일상을 떠올려보면 일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벗어나고 싶은 것, 탈주하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전시는 그러한 상황에 걸맞게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일상이 가진 가치를 돌아보고 미디어가 일상화될 오늘의 모습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전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일상은 어떠한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일탈을 배태하던 일상은 오히려 그리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년 전 같은 공간에서 일상성을 이야기하던 작가분들을 다시 초대하여 오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막 활동을 시작한 젊은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드나들던 일주 아트하우스 대신 세화미술관이 생겼고 작가들의 작품은 세월이 지나온 만큼 깊어졌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여 나아가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활동에 제약을 둘 수밖에 없는 팬데믹 시대에 살며 신체의 한계를 절감하는 오늘, 비틀어진 일상 속에서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 5 작가의 눈을 빌리고자 합니다. 이들의 작품 세계를 통해 현실의 왜곡된 거리들을 다시 조정하고 새 일상을 일주하는 여러분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길 바라며 한 분 한 분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작가는 강혜란 작가입니다. 강혜란 작가는 2000년대 초부터 인류 역사에서 지식의 보고로서 책이 갖는 중요한 상징성을 시대 변화에 걸맞게 해석하는 디지털 북 프로젝트를 이어왔습니다. 작가가 제작하는 책은 우선 투명한 재료로 만들어졌고 내부에 LED 조명이 삽입되어 다채롭게 빛이 납니다. 작가는 전시 공간의 벽면을 서점을 재현한 이미지로 가득 채우고 그 앞으로 책상, 책장과 함께 조명책 오브제를 설치하여 일종의 가상의 책방 혹은 작가 자신의 숙고의 서재로 구현하였습니다. 시각에만 국한되어 있던 책이 빛과 함께 공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주로 서양의 문화나 문학, 미술사를 주제로 한 책들을 다루어 오던 작가는 2015년경부터 한국 출신의 여성 작가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의식을 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책도 주로 여성주의 책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랙티브 영상 작품의 주인공도 여성주의 학자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문입니다. 작가가 처음 책 오브제 작업을 시작한 것은 지식의 원천인 책에 대한 경외의 마음에서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만큼 책도 함께 쌓여왔지만 그만큼 우리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갈등은 일상을 어지럽힙니다. 팬데믹은 인류사에 다시 없을 재앙이지만 또 한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숙고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여성주의 책을 통해 보다 논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모두에게 문제에 직면할 것과 숙고의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빛이 밝혀진 책을 통해 외면하고 있던 문제의식이 발화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민 작가는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의 계보를 잇는 한국 미디어 아트 1세대 작가입니다. 미디어 아트라는 용어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던 1980년대부터
움직이는 영상 촬영이 가능한 비디오 매체에 매료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약 35년간 활동하며 제작한 다수의 작품 중 4점의 작품을 골라 선보입니다. 일주 아트하우스에서 선보였던 RGB 칵테일의 후속작 RGB 칵테일, 용해되지 않는 캡슐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의 일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연평도 조기잡이 배는 떠났나요? 영화감독 신상옥이 남한과 북한에서 만든 2편의 춘향전을 엮어 제작하여 외면하고 싶은 분단의 현실을 시각화한 미디어 설치 작품 신춘향. 마지막으로 영상과 센서, 조명을 활용하여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낯선 팬데믹 시대에 놓인 개인의 고립과 단절을 표현한 인터랙티브 작품 빨간 그림자, 파란 그림자, 대면, 비대면입니다. 작가는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미디어 매체를 바라보는 기조는 전원을 켜면 존재하고 전원을 끄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전기 에너지의 유무가 미디어 아트의 존재 유무가 되는 것입니다. 작가는 마치 죽은 자와 산 자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는 무당처럼 미디어 무당이 되어 미디어 매체를 매개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흩뜨리는 작업들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엔 종종 영상 속 가상의 상황이 현실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곤 합니다. 미디어 매체 속 세계는 전기장치를 제거하면 곧 사라져버리고 마는 세계이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느새 전기를 쫓아다니며 일상처럼 가상세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작가가 언젠가 가상의 것이 실제의 위상을 획득하리라 예언했지만 이제 그 예언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가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시각과 미디어 매체, 가상과 현실, 차이와 실제에 대해 몸소 깨닫고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강홍구 작가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의 한 섬에서 태어난 그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6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화가를 꿈꾸며 다시 미술대학에 입학하여 회화 전공으로 대학원 과정까지 마친 후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화가를 꿈꾸던 작가가 맞닥뜨린 미술계는 작품을 둘러싼 위계 질서와 이론이 작품보다 우선시되는 풍토였습니다. 이에 작가는 기존 미술 체계에 대한 저항으로 대중매체에서 빌어온 이미지를 가지고 엉뚱한 합성 사진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소 삐딱한 시선을 견지한 채 주로 사진을 매체로 하여 일상에서 마주하는 기묘한 풍경을 포착하고 자신의 시각을 덧입히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2001년 전시에서 선보였던 빌딩 시리즈 작품을 되살렸습니다. 당시 일상성을 담아내기 위해 흥국생명 빌딩을 무대로 하였고 동물 형상의 싸구려 장난감 오브제를 확대하여 합성하는 방법으로 의미를 담았습니다. 공룡처럼 큰 꿈을 안고 멋진 빌딩에 입성한 회사원이 개처럼 열심히 일하다 결국 빌딩 바닥에 쓰러진 양처럼 번아웃에 시달린다는 서사가 담겼습니다. 다소 시니컬한 냉소가 담긴 당시 작품과 함께 현재 그가 마주하고 있는 서울의 일상 풍경, 그 중에서도 기묘하게 남아있는 서울의 공터 풍경을 포착한 서울 공터 시리즈가 함께 선보여집니다. 빌딩으로 가득 차 있을 것만 같은 서울에 남아있는 공터는 주로 누군가의 욕망이 맞부딪혀 개발이 유보된 공간입니다. 혹은 관심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남아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채석의 흔적이 남아있는 창신동, 아직도 주인공이 정해지지 않은 송현동 부지, 뉴타운이 휩쓸고 가기 전 은평구의 공터 등에는 녹색의 나무들이 무성하게 덮였습니다. 작가는 공터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더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작품들을 전시실 창문 너머 실제 도시 풍경과 함께 볼 수 있도록 배치하여 현실과 재현의 두 화면 사이에서 서울의 풍경이 갖는 의미에 대해 한 번 더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제공해 줍니다.
양아치 작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네트워크, 디지털 기반 기술 등 급격히 발전하는 사회 변화상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새 기술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다양한 조형 실험을 이어왔습니다. 일주 아트하우스 전시 당시에는 웹페이지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이며 일명 넷아트 작가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작가의 작품 세계가 워낙 방대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어 쉽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그의 관심사는 새로운 기술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기술 변화에 따라 세계와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 상호 간의 네트워크 체계, 변화하는 세계와 낡아가는 세계 사이의 균형 감각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읽힙니다. 예술가로서 우리에게 세계를 읽는 또 다른 눈을 제안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이더리움 신체는 노동하지 않는데 56.52%가 올랐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치 작업을 선보입니다. 주어진 아티스트 피로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이더리움 채굴기를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전시장 내에서 실시간으로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새로운 사물, 즉 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하는데요. 기존의 사물, 즉 오브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여전히 주요 권력을 가지고 돌아가는 중앙자본 시스템에 속해 있다면 띵이란 가상화폐와 같은 이미 중앙자본의 통제를 벗어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 작가가 구축한 전시 공간과 설치물들은 미술관에서 제공한 중앙자본을 통해 탈중앙화된 사물을 만들어낸 셈이고 이는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반영한 광경입니다. 채굴기는 24시간 가동되고 있으며 여러분은 노동하지 않고도 실물 가치가 발생하는 현장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됩니다. 조금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을 뒤로한 채 시시각각 휴대폰을 켜 코인 시세를 확인하는 오늘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가치가 세상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시세의 등락을 확인하기 전에 작가의 작품을 통해 그 가치의 방향성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가는 수수께끼의 인물 리덕수입니다. 리덕수 작가는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냉전의 무대, 분단의 희생자, 실향 2세대라고 정의 내리는 리덕수는 북한의 선전 포스터를 활용한 작품을 주로 선보입니다. 북한 선전 포스터라고 하면 뭔지 몰라도 우선 거부감부터 물씬 드는데요. 하지만 리덕수 작가의 공간은 산뜻한 노란색으로 조성되었고 작가의 선전화도 핑크색, 하늘색 등 보드라운 색채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전 문구와 인물의 표정들을 곱씹어 살펴보면 마치 나만의 팍팍한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듯하죠. 기묘한 리덕수 캐릭터를 이해하려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파놉티콘 형태의 서재 안에 때마침 전시에 맞춰 발간한 리덕수 포스터북 나는 이렇게 쓰였다가 놓여 있습니다. 책에는 리덕수 선전화와 함께 장은수, 고영범, 정현심 등 문학의 인사들이 쓴 리덕수에 관한 글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리덕수의 정체를 파악하려면 먼저 책을 샅샅이 읽어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그저 전시를 감상하는 행위로 충분할 것입니다. 전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우연히 놓여진 것이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정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시장에서 발견하는 단서들로 직조하는 리덕수 캐릭터가 바로 리덕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리덕수는 존재 자체로 본향 없이 정체성의 바다를 떠돌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에 대한 방증이며 또한 일상을 망각한 채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무의식을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리덕수가 북한과 남한 사이의 경계에 선 사람이라는 사실은 현실과 평행한 또 다른 세계, 메타버스의 경계를 넘나드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낯설겠지만 또한 이미 익숙한 세계입니다.
부디 천천히 리덕수의 세계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